자, 안녕하세요. 자, 2019년도 공업학 국가직 공무원 나책형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증류 정제 공정을 이용해서 원유를 여러 성분으로 분리할 때 끓는 점이 높아지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건데요. 자, 제일 낮은 게 우리 석유가스죠. 그래서 이게 LPG가 석유가스입니다. 제일 낮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낮은 게 우리 휘발유, 나프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스는 C 한 3에서 C4 정도 탄소수를 가지고 있고, 휘발유라고 하는 거는 C5에서 한 C12 정도. 자,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뭐 굳이 하나 더 있는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LPG, 휘발유, 나프타, 휘발유 또는 나프타, 등경중 아스팔트, 등경중 아스팔트. 자, 그래서 아스팔트를 찌기유라고도 합니다. 가장 이제 탄소수가 많고 가장 이제 끓는 점이 높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죠.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돼요.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시면요. 자, 2번. 예. 탄소 동소체로서 탄소 원자의 sp3 혼성 오비탈로 구성된 것은 뭐냐? sp3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보통 그 혼성 오비탈 할 때 sp 있고요. sp2가 있고요. sp3가 있어요. 자, 요걸 우리 직선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평면 삼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sp3는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면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흑연은 기본적으로 평면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평면 구조인데요. 자, 평면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sp2로 구성되어 있고요. 플로린도 사실은 구긴 하지만 이 평면이 약간 꺾어진 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각형, 육각형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플로린입니다. 예. 그래서 플로린도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이제 그 우리 구형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보시면 이 오각형과 육각형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시면 보통 평면 구조에서 약간 둘러싸인 구조라, 즉 이렇게 구형처럼 약간 구버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sp2.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흑연 있잖아요. 흑연에 있는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평면 구조를 이렇게 만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말린 구조입니다. 자, 이것도 sp2.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자, 탄소수가 사면체를 구조를 기준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만 sp3입니다. 참고로 sp2의 형태를 갖는 흑연이라든지 탄소 나노튜브는 전기 전도성을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기본적으로 sp3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둡시다. 예. 다이아몬드 sp3. 자, 암기합세요. 흑연은 sp2, 플로렌 sp2, 탄소 나노튜브 sp2. sp2는 좀 암기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분하실 때 좋을 겁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예. 3번은 목재 주요 성분의 함유율을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뭐냐?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그래서 3번을 기준으로 보면은 3번이 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게 세포벽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어떤 그 이제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셀룰로스랑 리그닌이 이제 자, 그 다음으로 비율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셀룰로스, 리그닌, 헤미셀룰로스가 세포벽을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셀룰로스가 가장 많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리그닌, 헤미셀룰로스 순입니다. 이 수지라고 하는 건 가장 적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수지는 여러분들 끈적끈적한 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지라고 하는 고분자의 어떤 물질을 이제 가장 적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걸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암기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4번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4번. 어떤 유지 1kg을 완전히 비누화하는데 KOH, 즉 수산화칼륨이 0.2kg이 사용되었다. 비누화 값은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4번에 보시면 비누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비누화. 비누화는요,
유지 1g을 우리가 이제 그 비누하는 데 필요한 KOH의 자, 질량인데 미리그램이에요. 미리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 유지가 5kg이라고 한 건 5,000g이죠. 이렇게 쓰시고 유지. 그다음에 KOH는 지금 0.2kg인 0.2kg을 미리그램으로 바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3제곱을 곱하면은 g으로 바뀌고요. 10의 또 3제곱을 곱하면 미리그램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5,000분의 얼마죠? 0.2 곱하기 10의 6제곱이죠.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값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은 200000.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그 값을 계산하시면 되죠. 예,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5000하고 여기 약분해서 이거 없어지고 3제곱 됩니다. 그리고 요 계산은 200 되고요. 여기 5가 돼요. 그래서 5, 4, 20, 40이 나오는데 요 40이 비누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5번을 볼게요. 5번. 자, 화학 증착 CVD입니다. CV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증착이라는 게 있고요. 이 케미칼 베이퍼 디파지션이라 해서 이 케미칼이라고 하는 화학 증기를 이용해서 디파지션 이게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증착은 어떤 물리 증착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화합물의 방막의 조성 조절이 어렵다. 이 화학 측착법이 오히려 방막의 조성 조절이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 1번은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방막이 원하는 두께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화학 증착이라고 하는 게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절이 더 쉬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 물리적 증착 공정에 비해 단차 피복성. 이게 스텝 커버리지에서 이게 단차라고 하는 거는 이 스텝으로 여기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피복성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화학 증착이라고 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증착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러 가지 옵션들을 더 이제 그 잘 진행할 수 있는 자,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방막의 조성 조절도 쉽고요. 원하는 두께로 성장시킬 수도 있고 단차 피복성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장점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정답은 니은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다음 반응 중 얻어지는 최종 생성물 기억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반응을 한번 보면서 판단할게요. 예. 먼저, 자, 옆에 있는 반응을 쓰시면은 6번이죠. C하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C, OH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OH를 나머지는 생략하고 OH랑 요 H만 쓰겠습니다. 자, 요거를 황산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탈수가 일어나요. 그게 물이 빠집니다. 물. 그러면은 여기가 이중결합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밑으로 갈게요. 수소를 100금 촉매에다 넣으면은 이중결합이 단일결합 바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갑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쓸 때 요 탄소 주위에 그 3개가 붙어 있죠. 3개. 이렇게. 그래서 탄소 주위에 이 탄소가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탄소를 다 쓰면 CH3예요. 여기도 CH3이고 여기도 CH3입니다. 여기는 원래 H가 붙어 있겠죠. 요거를 다 쓰면은 이제 C에 H까지 쓰고요. 나머지 탄소 3개 있는 CH3, CH3, CH3 묶어서 CH3에 3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정답은 어디 있죠? 정답은 보니까 요 2번이네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7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7번으로.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아스피린 합성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스피린 합성 반응.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우리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을 반응시켜서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든 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반응식을 잠깐 쓰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벤젠고리에다가 여기가 OH죠. 그쵸? 여기가 COH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제 벤젠고리에다가
여기가 OH가 되고요. 여기가 COOH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아세트산을 제가 거꾸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CH3 COOH를 반대로 HOOCH3로 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응하게 되면 물이 빠지는데요. 참고로 여기 OH랑 여기에서 H랑 참고로 OH가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자, O가 들어가는데 O, 그리고 여기 OC인데 이걸 제가 이제 구조식으로 하면 원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CH3가. 그리고 여기가 COOH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에스터라고 해요. 에스테르. 그래서 이걸 에스테르화 반응이라 하고 결과적으로 물이 빠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 반응은 탈수 축합 반응, 축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축합 반응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붙는다는 의미고요. 탈수라고 하는 건 물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니까 해당 사항 있죠. 그다음 2번 상가연계 중화 반응이 아니고요. 요거는 에스테르화 반응이라 그래야 돼요. 에스테르화 반응. 정답은 2번입니다. 수소는 촉매로 사용된 것을 산을 나타낸 것이다. 맞습니다. 산 촉매를 쓴 거예요. 아세트산 대신에 아세트산 무순물을 사용하여도 생성분은 아스피린을 얻을 수 있다. 자, 아세트산 대신에 아세트산 무순물을 사용하면은 자, 우리가 말하는 요 아스피린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수득률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아세트산 무순물을 사용합니다. 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다음 반응의 생성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반응의 생성물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반응도 사실은 쉬운 반응들이 아니에요. 이제 어려운 반응들을 갖다가 사실 문제로 냈는데요. 자, 이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지금 보니까는 C에 제가 CH3, CHO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응에서요. 알루미늄이 자, 이제 뭘 갖고 있어요? 3 플러스잖아요. 거기에 O, 자, C2H5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따로 빼가지고 자, C라고 쓰겠습니다. OC25를. 이게 OC25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자, 이쪽을 갖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요. C가 되고 여기가 O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돼요. H가 되고 여기에 OCC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여기 이 전자쌍이 사실은 요 내려오면서 여기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 결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C가 되고요. C가 되고 O가 되고 제가 H는 뺄게요. O가 되고 C가 돼요. 물론 요 H는 마이너스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CCC의 CH3, CHO라고 하는 걸 공격하는데 거기는 일단 제외하고 생성물만 적겠습니다. 요거예요. 생성물이.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를 하고 O하고 자 CC. 요거가 여러분 해당하는 구조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가 되는 생성물에 대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 보니까 니은이죠. 여기 가랑 관련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 다시 이제 나를 볼게요. 요거. 나는 기본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와 C와 C. 여기서 CH3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CH3.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V2 오산화 바나듐이라는 걸 이용해 산화를 시키면요. 요 수소가 알릴 수소라고 하는 반응성이 아주 좋은 수소예요. 그래서 여기랑 반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C가 산화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C가 산화가 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살짝 구부리면은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C, 그 다음에 COH가 나와요. 여기도 COH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C와 C와 O와 O, 그리고 여기가 OH. 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뭐죠? 이게 리을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리을에 여기에 나에 해당하는 구조가 나오네요. 그래서 가는 니은, 나는 리을 해가지고 각각 찾으면 돼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비슷한 구조를 최대한 확인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 8번은.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프리델 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 프리델 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 벤젠 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벤젠 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RCl이라고 하는 거를 촉매를 이용해서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벤젠 고리에 기본적으로 알킬기가 이렇게 붙게 돼요. 자, 이걸 우리 프리델 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인데, 요거는 우리가 자, 요 사이에서 R 플러스라고 하는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요. 요게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라고 표현해요. 방향족 치환 반응.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 EAS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R 플러스가 자리옮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리옮김. 그래서 이게 단점이에요. 이 반응에.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화 반응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알킬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붙어가지고 이 반응성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반응성을 더 높여가지고 다중 알키라 반응이 가능합니다. 다중 알키라 반응이. 그쵸.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일단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9번에 보니까요. 방향족 고리가 탄소화물을 공격하는 친핵성 방향, 친핵성이 아니고 친전자성입니다. 그리고 다중 알키라 반응 및 탄소 양이온 자리옮김이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아미노기와 같은 아미노기는요,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전자를 강하게 밀어주는 게요, 밀어주는. 그래서 벤젠고리에 치환되어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잘 일어나는 건 맞는데 밀어주는 겁니다. 자, 프리델 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에서 할로제나 알킬, 할로제나 아릴, 할로제나 바이닐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할로제나 알킬, 할로제나 아릴, 할로제나 바이닐인데, 할로제나 알킬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이닐이나 아릴기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2난계 고도화성 비료의 제조 공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난은 인산암모늄이에요. 인산암모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랑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인강석을 분해조에서 이런 게 나온대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서 그 여과돼 가지고 니은이 들어가서 중화조에서 여기 D가 돼서 제품이 나온답니다. 그 분해조 여과기 중화조인데요. 암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분해조에서 황산이온이 나오죠. 황산이온. 그러면은 인강석에서 황산이온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억에서 이게 황산이온이 있을 것 같아요. SO4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H2SO4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억에서 찾을 수 있는 건 NO3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왜? 여기 SO4가 있으니까 SO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1번과 3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걸러내는 건데요. 자, 여과기를 통해서 걸러내는데 황산도 있고 인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KCl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상관이 없죠, 전혀. 그래서 황산과 인산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화조인데, 자, 제가 중화라고 하면 염기성을 넣어야 될 거예요. 황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염기. 염기를 넣는데 우리가 여기서 염기 넣을 때 인안계잖아요. 그 인안계는 인산 암모늄과 관련됐으니까 암모늄이 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KOH가 아니고 암모니아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 답이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업화학에서 비료랑 관련돼 있는데 이런 공정이 나왔을 때 공정을 잘 보면 해당하는 답을 또 찾아내기가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어떤 화합물의 화학식이 다음과 같이 표시될 때 아유팩 명명법에 의해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어떻게 부르냐? 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풀 때.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 이중결합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H3가 두 개 있죠. 그래서 C하고 CH3 두 개는 이렇게 그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CH가 있고 CH가 있고 그 다음에 자 C가 지금 이렇게 두 개 있으면서 또 C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CH3.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CH 두 개 붙어 있죠. CH3가. 그게 여기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CH3 하나 붙어 있죠. 그게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가로를 쓸 거예요. 그러면 CCC에서 여기 CCC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CCC에서 자, 요게 그냥 그대로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요 두 개에 CH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H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H가 세 개 들어가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H가 세 개 있는 거 보시죠. 여기는 H가 지금 두 개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근데 여기는 H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도 H가 두 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도 H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H가 H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H가 원래 두 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의 H가 없다는 말은 여기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이거를 골격만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거를 골격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아유팩 네임 이름을 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헥산인데 이중결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헥센이 됩니다. 헥센. 그래서 정확히는 두 번째 헥센이 들어가는 헥센. 그리고 이중결합이 작은 번호가 되게끔 가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돼도 된다. 근데 이중결합이 4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가지가 4번에 여기 가지 하나 있고요. 5번에도 가지 하나 있어요. 4, 5번에 가지가 있는데 4와 5번에 두 개의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다이메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유팩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면 4, 5의 다이메틸 2헥세인 이렇게 헥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건 헥센입니다. 헥센.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돼요. 4와 5의 다이메틸 2헥센. 어렵죠? 상당히.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두 단량체 A와 B로 생성된 그라프트 공중합체. 자, 요건데요. 이거의 구조는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구조를 이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그 그라프트 공중합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A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B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걸 다 우리는 블록 공중합체라 해요. 블록 공중합체, 블록. 그 다음에 여기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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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거는 교대 공중합체라 합니다. 이렇게 고분자되는 거. 자, 그 다음에 A, B, A, A, B, A, B, B, B. 자, 이건 불규칙하잖아요. 불규칙 공중합체라 그래요. 그리고 A가 이렇게 쫙 갔는데 이 가지 형태로 하나 붙어 있죠. 이런 걸 갖다 그라프트 공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비닐계 합성 수지가 아닌 것은 뭐냐? 자, 비닐계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그 단량체에 여기 CC가 들어있는 자, 이런 형태를 비닐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이닐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 고분자가 다양하게 형성되는데 이걸 비닐계라고 해요. 비닐계. 자, 그러면 이 X에 폴리스타이렌이잖아요. 그러면 이 X가 해당하는 게 기본적으로 벤젠고리가 들어있을 때 폴리스타이렌이에요. 폴리에틸렌이죠. 이 X가 자, CH3가 들어있으면 이 X가 기본적으로 H가 들어가 있으면요. H가 들어있으면 폴리에틸렌이에요. 이거 폴리스타이렌은 벤젠고리 X가 그 다음에 여기는 H. 폴리프로필렌은 이 X가 CH3가 들어있으면 폴리프로필렌이에요.
자, 폴리카보네이트는 좀 요건 달라요. 요거는 여러분들 비닐기합성 수지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축합중합이 돼가지고 두 개의 단량체가 같이 붙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뭐 비스페놀 뭐 폴리카보네이트라 그래가지고요. 자, 여기는 이제 보통 이런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카보네이트인데요. 비닐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것은 뭐냐?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알킬기라와 이온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계면활성제인데요. 비누를 볼게요. 비누는 이 알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끝에가 COO-로 끝나요. 그래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맞죠? 그 다음에 테트라 알킬 암모늄인데 요거는 테트라란 말이 4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암모늄에 알킬기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 거. 그럼 이 알킬기는 플러스 전화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양이온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음이온성이 아니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알킬 황산 에스테르는 요거는 자 이렇게 알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황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C가 있고 O가 있고 SO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알킬 황산 에스테르 음이온성이죠. 음이온성. 알킬 벤젠 술폰산염 요것도 탄소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벤젠이 붙어 있습니다. 벤젠. 그리고 O, SO, O, O-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알킬 벤젠 술폰산염이에요. 이것도 음이온성이에요. 그래서 음이온성. 요것만 양이온, 2번만 양이온성이죠.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 연료전지 보겠습니다.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반응 연료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지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수소 연료전지. 그럼 연료를 뭘 줘요? 수소를 주겠죠. 이렇게 외부에서 주면요, 수소가 산화돼서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맞죠? 가장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것이 용융탄산염 연료전기다. 자, 이게 용융이니까는 몰트, 카보네이트인데요. 가장 높은 온도에서는 고체 산화물형이 가장 높은 온도예요. 고체 산화물형은 한 700도씨에서 1000도씨에서의 연료전지로 사용하고요. 용융 탄산염은 그보다 좀 낮은 온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건 암기해야 되죠. 소음이 적고 무공해로 발전이 가능한 전기화학 시스템이다. 뭐 예를 들면은 수소 연료전지는 결국 나오는 게 물이기 때문에 무공해고요. 소음도 상당히 적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알칼리 연료전지에는 기본적으로 이 알칼리라고 하는 염기성이거든요. 그래서 KOH가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16번을 보겠습니다. 진한 질산 수용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뭐냐? 자, 축전지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축전지가 저기 납축전지 같은 거 있어요. 납축전지. 납축전지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납이라든지 아니면 산화납 그리고 황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질산은 해당 사항이 없죠. 화약은 여러분들 질산을 집어넣는 이유가 이 질산이 니트로 역할을 해요. 니트로. 그래서 화약에서 대표적인 게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 그러면 글리세린에다가 이제 질산하고요, 황산을 갖다가 같이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혼산이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이 질산이 니트로기를 제공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약품. 자, 의약품도 사실은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얘기했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이 화약에 있는 다이나마이트의 원료로 되지만 우리 심장 갑자기 심장병에 또 사용하는 응급처치약도 사실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됩니다. 뭐 그래서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염료에도 자, 니트로기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그 정답은 축전지에 해당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17번을 볼게요. 17번. 자, 17번은 여기 보니까는 프로펜과 원뷰텐을 혼합해서 올레핀 상호교환 반응을 진행했을 때 얻어지는 최종 생성물이 아닌 것은 단 자체 상호교환 반응도 일어날 수 있으며 촉매 내에는 어떤 금속탄소 이중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올레핀 상호교환은 사실 노벨상을 받은 어떤 화학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요것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펜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프로펜.
프로펜이라고 하는 거는 C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서 여기 CH3 하나 있고요. 여기 H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 주위에 이런 게 있다는 걸 하나 보세요. 이런 게 이렇게. 그 다음에 원뷰텐을 보겠습니다. 원뷰텐. 원뷰텐은 자 C가 이렇게 있고요. 원뷰텐이니까는 자 여기가 C와 C 이게 뷰텐이에요. 여기 사실 수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이런 게 하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는 뭐 이런 게 하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예. 그러면은 이게 치환을 크게 보면은 이런 종류의 치환기가 있죠. 이중결합 주에 이런 종류의 치환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프로펜이 뭐 하나 제가 더 그리겠습니다. C에 프로펜을. 그래서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원뷰텐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교환.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걸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A, B. 자, 크게 이제 쓰면요. 요걸 A, 요걸 B, 요걸 C, 요걸 D라고 할게요. 이게 이름이 똑같나요? 그러면 가나다라고 해요. 요건 나. 가나, 다, 라. 자, 이렇게 쓰면은요. 자, 이게 서로 가나다를 자기들끼리 교환해가지고 다양한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올레핀 산호교환이에요. 그래서 C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가가 이렇게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붙을 수 있는 게, 뭐, 이제, 가와, 저기서 다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C 이렇게 돼 있으면, 저기서 가와, 라가 붙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저기서 가와, 밑에 있는 가가 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다 그려봤을 때, 자, 이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결합을 갖다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일단은 CC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붙을 수 있는 걸 볼게요. 보니까는 요 수소가 있죠, 수소. 수소가 양쪽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교환이 돼가지고. 이 위쪽과 아래쪽에 수소끼리 서로 교환하면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름이 에텐. 그렇죠, 에텐. 그 다음에 CC 이중결합을 보면은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탄소가 있죠, 탄소. 여기도 탄소가 있죠.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름이 2뷰텐입니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CC 이중결합을 보면은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요게 CC가 이중결합이 들어있죠. CC. 그래서 자, 일단 CC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CC가 있는데 나머지 또 여기 C가 또 하나 있죠. C. 그래서 가와 다가 붙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C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는 이제 펜텐인데요. 1번과 2번에서 이중결합이 돼서 2펜텐이 나올 수 있는 2펜텐.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C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CC가 이제 붙는데요. 제가 요거를 여기 CC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여기도 끝에다 CC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헥센이 나올 수 있는데 번호를 1, 2, 3 붙이면 3 헥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3 헥센이 나올 수 있어요. 헥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보시면은 에텐 나올 수 있고요. 2뷰텐, 2헵텐. 3 헵텐이 아니고 헥센이 나올 수 있는 헥센. 그러니까 정답이 헥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들이 헥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헥센이에요. 센. 예. 자, 이게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번에. 예. 그다음에 케블라를 보겠습니다. 케블라. 예. 케블라는 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방향족 폴리아마이드 섬유이다. 파라게. 이 파라라고 하는 거는 벤젠고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에 양쪽으로 붙는 걸 파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CO랑 NH가 이렇게 되면서 확장이 되는 형태가 돼 있어요. 케블라는. 자, 그래서 여기도 NH 이렇게 확장되고요. 여기도 CO 확장되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요거를 우리는 아마이드계 이렇게 아마이드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다 폴리라고 그랬어요. 폴리아마이드 섬유. 그게 맞아요. 그리고 70년대 독일 바스프에서 최초로 바스프가 아니고요. 이건 듀폰에서 개발했어요. 듀폰.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케블라는 기본적으로 방탄 조끼에 많이 써요. 강철보다 강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총알을 갖다 뚫지 못하죠. 틀렸죠. 방탄복, 방탄모에 사용된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해당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석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석탄은 건류 공정을 통해서 방향족 탄화수소를 얻을 수 있다. 건류를 통해서요, 주로 액체 같은 걸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콜타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방향족 탄화수를 얻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무연탄은 아탄에 비해 석탄화도가 크다. 자, 무연탄이 가장 석탄화도가 커요. 그래서 석탄화가 많이 될수록 여러분 연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석탄이 적고 이제 나머지가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수분이라든 이런 거에서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무연탄에 이 무자가 없을 무자에 연기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탄화가 가장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탄, 처음에 2탄, 그래서 아탄 쭉 가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오면 갈탄이라든지 아니면 역천탄 나오고요. 역청탄. 그리고 석탄화도가 가장 많이 된 게 기본적으로 무연탄에 해당돼요. 그래서 무연탄이 자 석탄화가 가장 큰 거 맞습니다. 석탄의 탈수소화를 거쳐 석유랑 유사한 기름, 탈수소가 아니고요. 수소화입니다. 수소화. 수소화를 거쳐 석유와 비슷한 기름을 얻어낼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수증기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2O에 C가 하면 CO가 만들어서 수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고분자의 입체 규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뭐냐? 자, 이거는 먼저 고분자 구조를 한번 보면서 그릴게요, 제가. 예. 고분자 구조를 그리면요. 자, 여기에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속으로 들어간 거, 튀어나온 거, 속으로 들어간 거, 튀어나온 거, 속으로 들어간 거, 튀어나온 거, 속으로 들어간 거, 튀어나온 거.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A, B라고 할게요. A, B, A, B. 그럼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입체적으로. 요걸 갖다가 아이소택틱이라, 아이소택틱. 그래서 아이소택틱이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서로 바꿔가서 A, B, B, A, A, B, B, A.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디오택틱이라고 해요. 신디오택틱. 그래서 아이소택틱과 신디오택틱이 서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불규칙하게 나왔다. 불규칙. 그럼 이걸 어택틱이라고 합니다. 어택틱. 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드리는 거는 이제 한글로 쓸 때 약간씩은 좀 다른 그 철자로 쓰니까는 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폴리에틸렌은 어탁틱 구조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일단 요건 놔두고요. 니은부터 볼게요. 아이소탁틱 구조가 아탁틱에 비해서 결정화를 이루기 쉽다. 아이소탁틱이 어딨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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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게 아이소탁틱이죠. 자, 이 말은 여기에 의미하는 게 이게 규칙적이란 규칙성. 자, 여러분들 결정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규칙성으로 결합해야 돼요. 규칙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어탁틱이라고 하는 거는 불규칙하다는 거는 결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이소탁틱이 결정화를 이루기 쉽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되죠. 신디오탁틱은 폴리스타이렌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폴리스타이렌에는 벤젠골이 즉 페닐기가 있는데요. 페닐기가 신디오탁틱은 서로 교대로 나와야 돼요. 들어갔죠? 나왔죠? 들어갔죠? 나왔죠? 그럼 이게 신디오탁틱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이것도 맞습니다. 자, 폴리에틸렌은 아탁틱 구조로만 존재할 수 있다. 폴리에틸렌은요, 가지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 폴리에틸렌을 만약 그린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계속해서 고분자를 만드는 건데, 자, 가지가 없이 그냥 수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은 우리가 뭐 어탁틱, 신디오택틱, 아이소택틱 그런 의미로 나누는 우리 분류가 여기서는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에 해당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공업화학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올해 공업화학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도 사실은 내용을 갖다가 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공업화학에서 점수를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럴 때는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다른 수험생들도 같이 어렵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는 게 그게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업학이 어려우면 점수가 아예 낮춰지는 게 전체적으로 합격 커트라인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아가지고 합격하는 자 그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하기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합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